안녕하세요. 네, 2024 다문화 학부모 아카데미 오늘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고교 학점제라든지 그 다음에 대입 전형이라든지 이게 말들이 너무 어려워서 이게 많은 분들이 조금 이걸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고민이 많이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2부에는 우리 연구사님을 다시 모시고 저희가 A부터 Z까지 꼼꼼하게 하나씩 다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부 때 열심히 강의를 해주셨던 송치경 연구사님 이 자리에 다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1부 때 해주셨던 이야기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고교 학점제라는 말에서 이 학점이 무엇인가?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대학을 다니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대학이라는 곳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전혀 경험을 못 해본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조금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2학점이라고 하셨는데 192학점이 어떤 건가? 네. 192학점이다라는 것은 자기가 희망하는 과목에 대한 그런 이수를 192단위, 192학점을 이수를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졸업하기 위해서 반드시 채워야 되는 학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이제 고교 학점제 전에는 이제 수업 일수를 채우는 것이 졸업을 하기 위한 조건이었다라면은 고교 학점제 체제에서는 192학점을 들었을 때 졸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이고, 대학교 때 우리가 수강 신청을 하고 몇 학점을 들었던 것과 동일하게 내가 희망하는 진로에 따라서 그 수업을 참여를 하고 그런 것들이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192학점을 채웠을 때 졸업에 그런 이수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렇긴 한데 이제 그 학점이라는 것이 이제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1학점짜리를 듣는다라고 하면 일주일에 1시간 수업을 듣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일주일에 4시간이 이렇게 채워지는 것이 그것의 학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해하실 때 이제 그 학교에서 설명되어지는 그 학점에 이제 3학점이다라고 하면은 일주일에 3시간 그 교과의 수업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부모님들이 해석하시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설명을 해주실 때 이수를 못했을 경우에 대한 미수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학교가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많은 분들 중에 고등학교 과정에 이제 막 편입학한 우리 외국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제대로 이수를 못하는 친구들도 생길 거예요. 이제 그럴 때는 학교에서 어떤 식의 대비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기존에는 학생들이 그 수업을 듣기만 하면은 이제 졸업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라고 한다라면은 고교 학점제 체제에서는 A, B, C, D, E, I 이제 I가 이제 미수를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미수라고 해서 그 학생이 성적이 낮다라고 해서 무조건 이제 불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과목별로 최소 성취 기준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어서 수업 시간에 열심히 참여를 한다라면은 아마 그렇게 미수를 받을 일은 없을 것이고, 혹시 미수를 받더라도 그 학생에게 또 다른 기회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열심히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을 때는 아마 이수를 시켜주는 그런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장학사님 말씀으로는 학생이 조금 한국어가 능숙하지 못하더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수업만 열심히 참여를 한다면 그 최소 이수 기준이라고 얘기하는 그 40%의 기준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채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학교의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따라가면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중에는 고등학교 때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나 다른 학교를 갔다가 사정상 다른 학교로 이제 전학을 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랬을 때 이 학교 A라는 학교에서 그 전에 다녔던 학교에서
이수하던 학점이 있었는데 여기 새로 전학 온 학교에서는 그 해당되는 교과랑 이렇게 연계가 안 된다거나 뭔가 이렇게 필수로 이수해야 되는 학점을 이수 못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2학년 때 내가 이 학교로 전학을 왔는데 1학년 때 필수로 들어야 되는 학점을 못 들었다. 네, 뭐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학 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또 외국에서 넘어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교육 과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분명히 전학을 원적교라고 하죠. 원적교에서 이수한 그런 학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데 새로운 학교에서는 그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도 만약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원적교에서 들었던 그런 학점들을 다 학점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원적교에 있다가 지금 학교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과목을 들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학생이 졸업하는 데는 전혀 아마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말씀을 또 해주셨을 때, 그 기본 소양과 기초 학력에 따라서 어쨌거나 이 고교 학점제라는 것이 우리 학생들이 이제 기본적인 소양을 이제 갖추는 것이고, 그거하고 관련지어서 과정 중심 평가를 이제 운영을 하게 될 것이다, 학교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 과정 중심 평가라는 것이 이제 고등학교에서의 과정 중심 평가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조금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과정 중심 평가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결과뿐만 아니라 이제 과정도 함께 보겠다라는 것이고, 일종의 수행 평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행 평가는 예를 들면 이제 프로젝트형 수업이라든지 발표 수업이라든지 토론 수업이라든지 다양한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단순히 그냥 지필 평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의 수행 평가로 열심히 참여하는 내용들의 그런 평가가 이제 과정 중심 평가로 아마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은 결국에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해라. 네, 그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설명해 주셨던 고교 학점제의 단계적 이행 로드맵에 나와 있는 이제 여러 용어들 중에 이제 제가 부모님들께서 이해하기 좀 어려우실 것 같은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소 성취 수준 그 보장 지도. 그래서 이제 국어, 수학, 영어 공통 과목의 최소 성취 수준을 보장하는 지도를 강화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말은 결국에 국어와 수학과 영어는 모든 학교에서 다 공통으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심화 수학 뭐 이런 용어들도 있고 익숙치 않으실 것 같아요. 영어면 영어고 수학이면 수학이고 한데 이게 뭐 공통 국어도 있나 뭐 이렇게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이런 게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앞으로 고교학점제 체제에서는 이제 공통 과목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일반 선택 과목, 융합 선택 과목이라는 것이 또 새로 생기고,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국어, 수학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1학년 때는 공통 국어, 공통 수학 들을 배우게 될 것이고, 2학년 때는 그런 전문 교과라든지 진로 선택 과목들, 이게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마다 학생들의 그런 희망하는 과목들에 듣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이제 중간에 그 과목의 위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이제 그 대학에서 이제 입시를 할 때 그 본인이 희망하는 그 전공에 맞춘 그 과목의 위계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 그랬을 때 말씀하신 것을 적용해 본다면 1학년 때 어떤 공통 과정을 제대로 이수를 하고 2학년 때, 3학년 때 올라가면서 자기가 희망하는 그 전공에 맞춰서 하나씩 그 다양한 교과를 높은 수준으로 위계를 맞춰서 이렇게 차곡차곡 듣고 이게 쌓여서 대학에 해당되는 그 전공 대학을 가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각 과목에는 그런 위계, 이 과목을 배우기 전에 배워야 되는 그런 역량이라든지 기본 이론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목의 위계에 맞추어서 이렇게 좀 더 심화될 수 있는 과목들을 선택을 해야지, 그런 위계를 지키지 않는 과목들을 먼저 이수하는 것은
그 이전 과목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대학에서는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계에 대해서 대학에서 강조를 하고 있지만 그런 일부 지역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모든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위계를 지키지 어려운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과목에 대한 위계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선은 아시고 그 학교 상황에 맞게 위계에 맞는 내용으로 이렇게 학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학생의 이제 진로에 맞춰서 그 학생이 어떤 적성과 어떤 그 원하는 교과 그렇죠. 대학에서의 전공이죠. 그걸 어떻게 선택할 건지에 대한 어떤 깊은 고민을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먼저 하라라는 어떤 그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잘 이해하지 못했던 뭐 융합 과목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생소하실 것 같아요. 융합 과목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종류의 과목들인가 조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학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미래 사회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이제 인공지능 수학이다라는 것이 이제 새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기존에 배우지 않았던 그런 수학의 명칭들이 이렇게 있는 교과목들이 있는데 과목마다 이렇게 융합 선택 과목이라고 해서 이제 미래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교과목들이 개설되어 있고 그런 과목들을 이제 앞으로 고교 학점제 체제에서 저희들은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인공지능 수학 너무 놀랍네요. 그런 종류의 다양한 교과목들이 있다는 것을 어디에서 그러면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이런 과목들은 이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의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이제 교육청에서 각종 발간하는 자료들도 있을 것이고 교육과정평가원 이런 데를 찾아보시면은 앞으로 우리가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배우게 될 과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다양한 교과목이 우리 친구는 예를 들어 인공지능 수학을 공부하고 싶어졌어요. 그거를 보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는 그 과목을 개설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학교에서 그 해에 예정된 개설된 학점이라든지 교과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언제 우리 친구들이 알 수 있나요? 내가 학교를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라든지 이럴 때는 내가 가고 싶어하는 그 희망 학교의 그런 학교 홈페이지 또는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나와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을 살펴보시면은 이 학교는 내가 희망하는 과목들이 인공지능 수학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구나 아니면 내가 물리 화학 실험 과목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혹시 내가 그 학교에 갔는데 그런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 그런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그리고 학교 공유 캠퍼스 아니면 공동교육과정은 거점형, 중점 학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혹시 있는 학교에 개설되어 있지 않는 과목들은 고등학교 1학년 또는 2학년 때 그런 교육과정을 선택해서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평일 아마 이제 일과 이후에 듣거나 아니면 토요일 날 이런 그 학교에 신청을 해서 이렇게 수업을 들으면은 이제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얘기를 또 해주셨어요. 우리 학교에 그 교과목이 개설되지 않았을 경우에 공유 캠퍼스, 그리고 공동 교육과정, 너무 어려운 얘기들이 또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하나씩 찾아보면서 얘기를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말씀하신 거는 그러면 제가 들었을 때는 나는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의 소속인데 우리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교과목을 다른 학교에 가서 들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이 학점으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에도 반영이 되고 그리고 내가 그 과목을 들었을 때 입학사정관들은 그 서류평가 시스템에서 그 학교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과목인데 이렇게 자기의 진로를 위해서 이렇게 찾아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한 학생이구나 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 또 저희가 또 하나씩 더 풀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공유 캠퍼스라든지 그다음에 공동 교육 과정이라든지라는 거를 이제 내가 듣고 싶은 것을 어디에서 신청을 하면 되나요? 네, 이거는 온라인 서울특별시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공동 교육 과정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그 사이트가 이제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지금 온라인 교육과정을 얘기하셨는데 온라인 교육과정 말고 대면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이 있을까요? 네, 그 온라인 교육 과정이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대면, 이제 거점형 학교와 중점형 학교로 이렇게 크게 또 나뉘어지고 또 공유 캠퍼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듣는 수업이 아니라 다른 학교에 직접 가서 이렇게 대면으로 수업을 듣는 거고, 우리 학교 수업 이후의 시간에 그리고 일과 이후나 아니면 토요일에 그 학교의 수업에 참여를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여러 학교를 다니면서 다양한 학교의 분위기를 또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제도네요. 네, 맞습니다. 비슷한 꿈을 갖고 있는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듣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한 학교만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 학교에서 그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경험해 볼 수 있다고 하니 굉장히 기대가 되는 교육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나 더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이제 고교학점제를 마치고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이제 수능을 봐야 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통합형 수능이라는 정말 그 너무 생소한 용어를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능하고 통합형 수능은 뭐가 다른 건가요? 네, 통합형 수능은 지금의 수능 방법은 2027 대입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데, 지금의 2027 대입까지는 이제 선택형 수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택형 수능은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독서, 문학은 공통적으로 배우는 것이고 2학년 때 언어와 매체 또는 화법과 작문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언어와 매체는 이제 문법이 있어서 조금 더 어렵고 난이도가 있습니다. 지금의 선택형 수능은 조금 더 어려운 과목을 선택했을 때 그 집단의 그런 공통 과목의 점수를 반영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 같은 경우는 수학 1과 2가 공통 과목이고, 그리고 선택 과목은 보통 인문 계열 아이들은 확률과 통계, 그리고 이공계 관련 이과 관련 아이들은 미적분 또는 기하를 보게 됩니다. 근데 확률과 통계를 본 아이들의 수원 수투 성적보다 미적분을 본 아이들의 수원 수투 성적이 더 높아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성적이 반영이 돼서, 그래서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조금 더 어려운 부분들을 평가한 아이들의, 어려운 과목들을 선택한 아이들의 공통 과목 점수가 더 평균이 더 높을 것이, 그게 나중에 최종 점수에 이제 반영이 돼서 좀 더 좋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수능은 이제 탐구 같은 경우도 자기가 사회 또는 과학에서 2과목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거 2028 대입 때는 선택에 따른 유불리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수능으로 이제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말은 2028년에 수능을 볼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진행될 고등학교에서의 그 수능이나 대입 전형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어려운 교과를 선택했다고 해서 그게 대입에 유리하게 적용되고 하는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아이들의 전체적인 그 사고 수준을 이제 국가가 보겠다라고 생각하시고 학교 수업을 잘 듣게 해라,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평가, 학교에서의 그 평가가 이제 5등급제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5등급제가 될 거고, 뭐 이제 아까 그 심화 수학 대입에 개편안이 생기면서 심화 수학은 이제 수능에 포함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이제 그 교과 수업의 어떤 시스템적으로 이제 좀 교과 수업이 중시된 시스템으로 바뀌어간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5등급제하고 9등급제하고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9등급에서 이제 5등급으로 바뀌게 되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은 이제 학생 수의 감소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00명 중에 1등급을 받는 4% 학생들, 이제 4명이 1등급을 받았었는데, 이제 학생 수가 줄어들게 되면은 그 4명 안에 들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생 수, 인원 수가 감소된 만큼 사실은
학생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원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제 1등급은 이제 10% 학생들이 이제 받게 되기 때문에 조금은 학생들이 좀 경쟁을 덜 할 수 있는, 진짜 학생들이 수업을 이제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과 수업에 열심히 듣는 학생들을 좀 가리기 위해서 학생들의 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앞으로의 이제 지금의 중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이제 대학교를 대비한 이제 그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들을 때 5등급제로 바뀌게 되면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예전에는 1등급에서부터 9등급까지 존재를 했었지만 이제 5등급 간격이 나눠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걸 또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등급이면 균등하게 20%씩 나누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1등급이 10%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렇다면은 5등급제에서 1등급에서부터 5등급은 어떤 식으로 분포가 되는 걸까요? 이제 내신 성적이 이제 기존 내신 성적을 이제 9등급제에서다라고 하면은 1등급을 받는 학생은 100명 중에 4등까지 1등급이었고 100명 중에 11등까지는 2등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신이 9등급이 아니라 이제 5등급으로 바뀌게 된다라면은 1등급은 100명 중에 10명, 기존에는 4명이었는데 이제 10명까지 1등급을 받게 되고 2등급은 기존은 100명 중에 11등까지 2등급이었는데 이제 바뀌게 되는 시스템은 이제 2등급은 34등까지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9등급제 너무 이제 경쟁을 치열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수도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5등급 체제 안에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등급을 이제 구별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학교 입장에서는 학생들을 좀 변별하기는 조금 더 어려워진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고등학교 고입에 대한 이야기로 또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기에 모집하는 고등학교도 있고 후기에 모집하는 고등학교들도 있는데 그 시기에 따라서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진다고 하셨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 예를 들어서 1학기 때는 전기고 2학기 때가 후기인가, 뭐 어느 시기인지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고등학교 고입도 이제 전기 후기가 있는데 이제 전기라고 해서 1학기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2학기 때 이제 과학고나 이제 예체능, 이제 체육고등학교, 음악 그런 예술고등학교,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 이런 것들은 이제 전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2학기 중에 2학기 시작하자마자 이제 접수 기간이 있고, 그리고 전기가 다 끝났을 때 이제 전기에서 하나라도 합격하면은 이제 후기 학교에는 지원을 못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입과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대입도 수시 전형에서 단 하나라도 합격하면 이제 정시에 지원을 못 하는 것처럼 고입도 2학기 때 이루어지는 그런 과학고, 그런 예체능과 관련된 학교, 그런 특성화 학교, 이게 전기에 해당되고, 여기에 하나라도 합격하면 후기고에서 이제 자사고나 그런 외고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1단계를 지원하지 못하고 이제 2단계부터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게 사실 입시를 이제 경험해 보지 않은 분들은 이게 이제 1단계에 합격했다, 뭐 2단계에 지원한다, 이런 게 또 무슨 말인지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이건 이해를 했어요. 이제 2학기 때가 되면,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가 되면 우리 친구들이 다양한 고등학교들 중에서 먼저 지원하는 학교들이 이제 전기 고등학교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약간 특성화된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한,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들을 먼저 이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기 일반계 고등학교를 지원을 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1단계와 2단계가 무슨 말인지 모르실 것 같거든요. 네. 그게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후기에서 이제 1단계와 2단계와 이제 3단계가 있는데, 후기는 1단계에는 이제 서울시 전체에서 2개를 쓰는 겁니다. 네, 서울시 전체에서 네, 2개. 네, 그리고 이게 2개인데 이게 똑같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2단계 같은 경우는 내 지역 안에 있는 학교 중에서 2개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또 잠깐 질문을 드리자면, 서울시 전체 중에서 부모님들이 두 개를 쓴다라고 했을 때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도 쓸 수 있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는 사실 대부분 이제 아침 등교 시간이 8시이기 때문에 중학교보다 좀 시간이 빨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집에서 가까운 학교를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 안에서의 고등학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지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아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 지역은 사실은 이제 그런 교육청별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서울시 전체는 이제 서울에 있는 모든 학교들을 쓸 수 있지만 대부분 사실 가까운 학교들을 쓰게 될 거고, 그리고 지역청 기준이라면은 이 남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남부교육청 안에 소속이 되기 때문에 남부교육청 안에 있는 두 개의 학교를 쓰는 것이 2단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교육청 안에 어떤 학교들이 있는지 어떻게 아실 수 있으시죠? 네, 이거는 이제 그런 학교 알림이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그 해당 구에 소속되어 있는 학교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고, 그 학교 알림이 사이트를 보시면은 교육 과정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학교의 특색 사업도 알 수 있고, 그 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의 진학 현황, 4년제 대학은 몇 명이나 갔고 몇 퍼센트가 갔고 전문대는 몇 퍼센트나 갔는지, 이런 내용들도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잘 나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꼭 기억해야 될 사이트 학교 알림이. 네, 학교 알림이에 들어가시면 이런 유용한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 여기에는 그런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을 언제쯤 그 해에 대한 내용들은 다 3월 전에는 매년 업데이트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말씀해 주실 때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에서 뭐 면접을 본다 막 이런 얘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면접을 보고 그 다음에 추첨을 하기도 하고 이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이 면접을 뭐 어떤 식으로 면접을 본다는 말씀이실까요?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다라고 해서 이제 외고라든지, 그리고 자사고, 경쟁률이 뛰어난 이제 높은 자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이다라는 것은 대학교 입학의 학생부 종합 전형의 면접과 거의 비슷한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고임 면접은 중학교 생활을 어떻게 생활했는지, 그리고 대인 면접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분들이 막상 이제 면접을 하려고 하면 걱정이 되셔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도 많으신데, 학교에 이제 담임 선생님들도 계시고 진로 담당 선생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우리 친구들이 이제 면접에 대해서 걱정을 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학교 선생님들께 가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여쭤보시면 선생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에서도 여름방학이 되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맞춤형 진로 캠프를 저희가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여름방학에 친구들이 실제로 면접 실습도 해보고 그런 진문지 같은 것도 직접 써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자녀들에게 이제 그 방학 때 되면은 저희의 맞춤 캠프 같은 것들도 한번 참여해 보시라 권유해 드릴 것을 이제 추천드려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저희가 그 궁금한 부분들이 하나인데요. 아까 자기주도 학습 전형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학교 생활을 굉장히 잘 하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학교에서 의사소통도 잘 안 되고 뭐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학교에서 적응도 잘 하면서 자기주도 학습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까요? 평소에 집에서 도와주실 수 있는. 네, 결국에는 학생들이 자기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그 희망하는 진로에 대해서 이제 지원하게 된 동기, 그리고 내가 그것을 동기를 통해서 내가 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그 해당 나의 활동을 통한 그런 결과, 동기, 과정, 결과에
대한 것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이어지고 내가 그 과정들을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있고 나의 활동들을 선생님들이 기록으로 남겨진 내용들을 내가 말로 표현하는 것이 저는 면접의 가장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실 그 많은 친구들이, 부모님들도 굉장히 답답하셔서 이 방송을 보실 거예요. 집에서 너무 무기력하다든지, 부모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동기가 없다, 일단. 우리 친구들이 일단 동기가 없는 경우도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면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의 동기를 좀 이렇게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네, 학생들이 사실 저도 고3 담임을 많이 하면서 아이들이 자기 진로에 대해서 명확한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것을 경험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직업 동영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로 체험망 꿈길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보시면은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되어 있고, 그리고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 통해서 진로 검사를 보시면은 학생들의 그런 진로에 대해서 그런 다양한 그런 전문적인 검사들도 저희들이 이제 연계되어서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보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 자기가 많이 보고 많이 경험할수록 학생들의 그런 생각은 더 넓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교육청에 방금 말씀해주신 사이트들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뭐 주말이든 언제든 우리 친구들이랑 그 부모님들이 같이 하실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이나 이런 안내들도 다 꿈길? 네, 꿈길이라는 사이트에 나와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시간을 내셔가지고 우리 친구들이랑 주말에 조금 다양한 체험들도 이렇게 같이 해주신다면 우리 친구들에게 또 동기를 부여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우리 연구사님께서 대입 전형 체제 얘기해 주시면서 뭐 비교과에 대한 얘기도 막 해주셨어요. 비교과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자율활동, 봉사활동, 뭐 진로, 뭐 세특이라는 말이 이제 세특은 줄임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성적에 뭐 반영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요. 비교과에 대한 이야기. 네, 비교과는 말 그대로 이제 아니다 교과가 아닌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교과 수업 이외의 학교에서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보통 창의적 체험 활동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창의적 체험 활동은 자율활동, 이제 아침 조회 시간이다라든지 수업 시간에 이제 담임 시간,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율활동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동아리 활동, 동아리 시간은 학생들 동아리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교과 수업뿐만 아니라 이제 학생들이 희망하는 동아리 활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봉사활동은 이제 시간이 이렇게 정해져 학교 단체적으로 하는 그런 봉사활동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 봉사활동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진로활동은 각 수업 그런 교육과정 속에 이제 진로활동을 이야기를 해서 학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보통 자동봉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비교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교과 전형은 정량평가다라고 크게 이해를 하시는 게 조금은 더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고, 교과 전형 정량평가는 비교과, 자동봉진을 제외한 봉사활동이 조금 들어가는 학교들도 있지만 실질 반영률은 조금 낮고, 그리고 교과 전형, 교과 성적만을 반영하는 평가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교과 전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종합 전형은 비교과, 자율활동과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 시간에 자기 진로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가, 그리고 또 어떤 책들을 읽었고 어떻게 그 아이가 성장했는가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교과와 비교과를 정성적으로 평가를 받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량평가라는 말과
정성평가라는 말도 네.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조금 쉽게 얘기를 하자면 말 그대로 정량평가라는 건 시험 점수, 시험을 봤을 때 이 친구가 아까 1등급에서 5등급 뭐 이런 등급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점수에 따라서 그 등급을 매긴 것들을 토대로 교과 성적을 토대로 이 입시에 반영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외에도 다른 활동들, 학생이 자기의 그 주도적으로 진로를 개척하기 위한 활동들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그 부분도 사실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보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까요? 교과 전형은 이제 정량 평가는 객관적인 평가다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종합 전형은 그런 입학사정관들이 다양한 요소들, 교과와 비교과 모든 것들을 다 참작해서 주관적인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그 입학사정관이라고 해서 결국에 그 학생들의 그 입학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그거를 평가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대학마다 계시는데 이제 이분들이 이 학생이 어느 정도 성장했는가라는 것을 볼 때 시험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학생에 대해서 평가한 선생님들의 기록들까지 그것들까지 다 토탈로 관여를 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학생들을 관찰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1학년 때 조금 못했다고 해가지고 너무 좌절하거나 하지 말고 이 아이의 성장 과정이 중요한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옆에서 용기도 북돋아 주시고 좀 도움을 주시면 학생의 성장에 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대학에 이제 전형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학을 들어가려고 할 때 가군, 나군, 다군, 라군, 뭐 군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군이 뭔가 어려움을 겪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떤 기준으로 그 가나다라군을 나누는 건가요? 네, 대입에서 이제 수시는 6개를 지원할 수 있고 정시는 이제 3개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3개라는 것은 사실 대학에서 이제 우리 대학은 가군에서 학생들을 선발하겠다. 우리 대학은 나군에서 선발하겠다. 우리 대학은 다군에서 선발을 하겠다. 이렇게 총 3개의 군에서 학교마다 이제 우리가 설정한 그 군에 따라서 이제 학과에 대한 모집 인원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라는 것은 가나 다군 이 3군데에서 대학교가 우리 대학은 가군에만 선발한다. 똑같은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가군, 나군과 이제 이 학과는 가군, 다른 학과는 나군, 뭐 이런 식으로 선발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대학이 자기가 이제 가나 다군 중에서 우리 학교를 모집 인원을 그럼 배치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군과 나군에서 많은 대학교들의 많은 인원수를 선발을 하고 있고, 다군은 조금 소수의 대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군에서는 사실은 추가 합격이 좀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말을 조금 더 이제 군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가군의 기준과 나군의 기준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군이라고 한 것은 이제 대기업에서 이제 가군, 나군, 다군마다 이제 선발하는 기간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룹인 거죠. 네, 군이라는 그룹입니다. 것은 그러니까 가라는 그룹이 있는데 이 가라는 그룹에 속한 대학과 학과들이 나누어져 있는데 그 그룹에 지원하는 시기가 가 시기가 있고 나 시기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학에 지원하는 거는 똑같은데 이제 실기 시험 때문에 사실은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실기 시험이 이제 가나 다군이 이제 모든 것들이 동일한 시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군이 조금 더 일찍 있고 나군은 좀 중간에 있고 다군은 좀 후에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까 제가 모집하는 그런 집단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시 입시는 가군, 나군, 다군에서 대학에서 우리 대학의 이 학과는 가군에서 할 거야. 그러면 이제 그 가군에서 선발한 대학교들의 다른 대학교들이 다 가군 대학교들. 이것이 가군의 집합. 이게 가군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실기 시험 때문에 대학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하네요. 네, 그다음에 그런데 사실은 이제 많은 우리 친구들, 다문화 학생들 중에서는 외국인 전형으로 정원 외로 학교를 가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되게 친절하게 다양한 전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많은 이제 친구들이 이제 가군, 나군, 뭐 이거는 어떤 수시로 대학을 가거나 뭐 이런 친구들이 해당이 될 텐데,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사실 그냥 외국인 전형으로 우리 아이를 학교를 보내겠다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외국인 전형으로 아까 이제 설명을 해주실 때 기회균형 전형 이런 걸로 이제 대학들의 입시 결과를 비교해서 막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뭐 50% 컷이 다르고 70% 컷이 다르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해주셨어요. 그 여러 가지 경쟁률이나 이런 거 설명을 해주시면서. 근데 이게 50컷이 뭐고 70컷이 뭐고 이런 게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 자료를 해석하는 게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이제 50% 컷, 이제 70% 컷 이런 것들은 합격한 학생들의 이제 그런 등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 컷은 그 합격한 모든 학생들의 중간 점수로 합격한 아이. 그리고 70% 컷은 이제 합격한 1등에서 100등까지 중에 70등으로 합격한 학생의 성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왜 이렇게 70% 컷을 보통 많이 강조를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추가 합격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합격했다라고 해서 다 그 대학교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합격을 했는데 다른 더 좋은 대학교에 합격을 했어. 그러면 그 학생이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 자리가. 그러면은 좀 더 낮은 학생들이 합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낮은 학생들의 합격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어떤 학생들이 어떻게 지원했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이제 합격의 70% 컷, 이제 1등부터 100등까지 선발을 하는데 70등으로 합격한 학생의 성적이 가장 그래도 일반적으로 그 학교의 그런 커트라인이다라고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어렵고 되게 전문적인 내용을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다 아실 수는 없으시니까, 그렇게 이제 어려움이 있으실 때는 이제 학교의 담임 선생님들과 또 여기 아까 말씀하셨던 진로 진학 센터에 거기에 문의를 해보시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진로 진학 센터에서 다문화 학생들의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한 뭐 1대1 그 상담이나 이런 것들도 진행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조금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기회균형 학생들을 위해서도 저희가 자료집도 이렇게 제작을 현재 하고 있고, 그리고 동영상도 제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회균형 전형 대상 학생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특별진학 상담센터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교육청에서는 이제 모든 학생들, 즉 그런 다양한 기준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자료집 설명에 1:1 맞춤형 특별진학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학교로 다 가정통신문도 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런 거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선 신청해 주시면은 그 학생들을 위한 그런 맞춤형 상담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계시는 분들께서 진로징학 그 센터까지 내가 못하겠다라고 하시면 저희 그 다플러스온 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를 통해서 이 진로진학 센터로 우리 연구사님께로 저희가 연결을 시켜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내용들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내 아이한테 맞춰서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려움들이 있으실 때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적절하게 여기 센터를 통해서 안내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하실 것 같아요. 학교에 도움을 요청을 하거나 이런 기관에 도움을 요청을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용기가 나지 않을 때가 많죠. 우리 친구들 중에서 너무 의기소침하거나 너무 소심하거나 선생님들하고 관계 맺는 것 자체가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많은 내용이 선생님을 통해서 기술이 되고 선생님의 의견이 중요하고 또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선생님과 관계 맺는 것 자체가 두려운 부모님,
두려운 학생들, 이런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게 선생님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질문하기도 어려운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보는 눈은 거의 저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잘 듣고 잘 보고 좀 어렵더라도 잘 이렇게 손 한 번 들 수 있는 그 단 한 번의 용기가 선생님들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무엇보다도 이제 성실하게 이제 출결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잘 성실하게 하고 수행평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제출해야 될 때 그 기간을 잘 지켜서 제출하는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예의 바르게 선생님한테 조금 어렵더라도 인사 한번 하더라도 내가 예의 바르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 저는 가장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내가 성실하게 참여하는 것, 그리고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것, 이게 가장 그런 선생님과의 그런 관계를 가장 잘 맺게 되는 가장 기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우리 많은 친구들이 한국어를 잘 못하는 친구들은 내가 한국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 수행평가나 과목을 할 때, 제출할 때 조금 내가 완벽하게 해서 내지 못하면 우리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좋게 평가하지 않을까 봐, 그래서 그거를 다 채우지 못하거나 너무 미흡하게 써서 낸다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제 시간 내에 못 내거나 이런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도 이제 말씀하신 것은 이제 그런 친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시간 안에 조금 부족해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선생님들이 다 보고 있을 거란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렇대요. 선생님들은 다 보고 계신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그리고 부모님들께서도 용기를 내시고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우리 사회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부에서는 우리 이주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우리 다문화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우리 친구들의 미래를 우리 친구는 이럴 거야. 공부를 못하니까 너는 아르바이트 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친구들이 정말 우리나라의 한국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더 많은 용기 북돋아 주시고 사실 어려운 내용입니다. 네. 고교 학점제라든지 새롭게 바뀌는 대입이라든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실 때는 이런 전문 기관에 언제든지 문의를 하시면 이 기관에서 또 친절하게 1:1로 설명을 다 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서울시 교육청에서 언제든지 부모님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님들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제 강의 마지막에 했었던 것처럼 사행수비눈이라고 저는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자기가 진로를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인생이 충분히 바뀐다라는 거 강조해 드리고 싶고,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인생을 개척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실하게 생활하고 예의 바르게 생활한다라면 그 누구라도 다 알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요즘에 학교에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 다양한 중독에 대한 두려움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게임 중독, 도박 중독, 마약, 다양한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 우리나라의 이 분야의 권위자분을 모시고 저희가 궁금증을 쏙쏙쏙 해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